날 버린 사람 결국 나를 깨우게 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등 돌린 아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는 그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가 어떻게 깨달음이 되는지, 고통이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으로 무엇을 배우는가는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결국 그녀를 깨우게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35세의 지연은 빈방 안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짐은 대부분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몇 개의 박스와 텅 빈 공간뿐입니다. 10년. 그녀가 민우와 함께한 시간입니다. 대학교 때 만나 연애했고 졸업 후 같이 취직했고 3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민우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나 다른 사람 만났어. 뭐?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야. 6개월 전부터. 6개월. 그러면 우리가 동거하는 동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0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지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그게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변했어. 민우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의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만 계속 돌았습니다.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예뻤으면, 내가 더 착했으면, 내가 더 잘해줬으면.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민우의 SNS를 몰래 봤습니다. 새 여자친구와 행복해하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분노와 슬픔, 자책과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여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좀 나와.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밥은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나와. 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알았어. 나중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울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를 미워했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민우를 욕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민우의 나쁜 점을 늘어놓았습니다. SNS에서 민우를 차단했다가 다시 풀고 또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연은 더 괴로웠습니다. 민우를 미워하는 것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연은 집에서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보현암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심코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법당, 조용한 마당, 그리고 마당 한편에 앉아 차를 마시는 스님. 보살님 오셨습니까? 스님은 지연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네. 등산하다가 우연히.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연은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무슨 차인가요? 국화차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좋지요.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울어도 됩니다. 참지 마십시오. 스님의 말에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지연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10년을 사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괴롭습니까? 네, 너무 괴로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살님,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대가 깨진 것뿐이지요. 지연은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살님은 그 사람이 영원히 보살님 곁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살님을 평생 사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깨졌습니다. 그것이 보살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나 함께 있는데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집착했을 뿐입니다. 집착.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그 사람에게 집착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보살님을 떠났다고 해서 보살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살님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지. 그 미움이 보살님을 더 괴롭게 합니다. 네? 보살님, 미움은 독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칩니다.
보살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괴로운 것은 보살님뿐입니다.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분노를, 미움을 모두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보살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암자를 나온 지연은 산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놓아준다. 어떻게? 하지만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움은 독이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친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우를 미워하는 동안 민우는 새 여자친구와 행복했습니다. 괴로운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온 지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민우에게 미워하는 것들. 1장, 2장, 3장. 쓰다 보니 꽤 많았습니다. 배신한 것. 다른 여자를 만난 것. 10년을 쉽게 버린 것. 미안하다는 말만 한 것. 뒤도 안 돌아본 것. 하지만 그 글을 보며 지연은 또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기대가 깨진 것뿐이구나. 민우가 영원히 자신을 사랑할 거라는 기대. 민우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 민우가 10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내가 만든 거였어. 지연은 그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놓아주자. 민우를. 그리고 나의 기대를. 그날부터 지연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심호흡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회사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많이 좋아 보인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민우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놓아줬어. 진짜? 어떻게? 그냥 미워하는 게 나만 힘들더라. 그래서 놓기로 했어. 친구는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연은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명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보현함을 찾았습니다.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놓아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보살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스님, 가끔은 여전히 생각나요. 민우가. 당연합니다. 10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안 생각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생각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우연히 거리에서 민우를 마주쳤습니다. 새 여자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연아?
민우가 불렀습니다. 지연은 돌아봤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우야. 그래.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너는? 나도. 잘 지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진짜 괜찮아?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진짜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고맙다고? 응. 나를 떠나줘서.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 민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럼 잘 지내. 지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민우를 놓아줬다는 것을, 더 이상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고마워, 민우야. 진심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연은 보현함을 찾았습니다. 스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무슨 인사입니까? 저 이제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스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뭘 가르쳐 드렸습니까? 보살님이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스님. 지연은 절을 했습니다. 스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제가 민우를 만난 것도 인연이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입니다. 그럼 민우가 저를 떠난 것도, 그것도 인연입니다. 보살님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이지요. 성장시키기 위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다라고. 좋은 만남은 기쁨을 가르치고 나쁜 만남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는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집착을 놓는 법, 자신을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모두 그 인연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가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암자를 나온 지연은 산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살. 민우야, 고마워. 나를 떠나줘서. 지연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떠나지 않았다면 지연은 계속 집착했을 것입니다. 민우에게 의존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가 떠났기에 지연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날 버린 사람이 결국 나를 깨우게 했어. 집에 돌아온 지연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지연은 그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진짜 삶. 청취자 여러분, 지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괴로운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놓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분노를, 미움을, 그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둘째,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좋은 만남도 나쁜 만남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셋째, 감사해야 합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아픔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기회입니다. 지연처럼 우리도 상처를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미움이 있다면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도 결국 여러분을 깨우기 위한 인연이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으로 무엇을 배우는가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평생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지혜로 바꿀 것인가. 지연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으십시오. 고마워요. 나를 떠나줘서. 덕분에 나를 찾았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끝.